네, 김효기입니다. 우리 시장은 내일 노동절로 휴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목요일날 돌아왔을 때 챙겨봐야 할 이슈들이 좀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미리 좀 체크를 해볼 텐데요. 미증시 마감 브리핑 앞에서 얘기하신 대로 이탈리아 관련 내용도 있었고 또 미국의 경제지표 호전도 들어와 있고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살펴보시고요. 다음에 ECB하고 FOMC 미리 보기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일본 중앙은행에 대해서도 점검을 한번 해보고요. 해외 시각이 어떤가를 한번 알아보시고 다음에 MSCI 한국지수를 통해서 오늘 국내 증시 외국인들의 투심은 어떨지도 한번 순서대로 가보기로 하겠습니다. 로이터 통신의 미증시 마감 브리핑이 나와 있는데요. 지금 전 세계 증시는 여러 가지 핑계를 대긴 합니다만 사실은 유동성에 취해 있는 증시입니다. 근데 이 취해 있다고 표현을 들었는데 술이라는 게 저도 좋아하지만은 아예 안 먹으면 모르겠지만 한번 먹으면 자꾸 먹고 싶고 중독성이 있지 않습니까? 미증시 마감 브리핑에서도 비슷한 내용을 한번 포착해봤는데요. 함께 보시죠. 기술주가 견인한 미증시 S&P 500 지수가 또 사상 최고를 경신했다. 마감 브리핑을 간단하게 정리해드리면요. 왜 저렇게 사상 최고치 경신을 했는지에 대해서 근거를 달고 있는데 이탈리아 정치적 불확실성 감소에 따라서 유럽 증시 상승 분위기가 월가로 그대로 이어졌다. 그리고 미국에서 개인 소비, 주택 지표의 예상 상회라는 근거를 달고 있습니다만 결국은 오늘 밤에 있을 FOMC에 대한 기대감으로 미리 달려나간 가불성의 유동성 테마 장세라고 평가가 가능하죠. 그렇다면은 유럽 증시도 앞에서 얘기를 했지만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결국 이탈리아 신임 총리가 이제 우리는 긴축에서 성장 모드로 간다. 이런 정치적 이슈를 상승 모멘텀으로 삼아서 올렸지만은 결국 이것도 역시 ECB 금리 인하 기대감이라는 유동성 장세로 똑같은 거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 글로벌 마켓 나우의 강점 미리 보기를 한번 준비했는데요. ECB부터 한번 체크해 보실까요? 유럽중앙은행 통화정책회의 미리 보기 단스케뱅크에서 제공한 자료입니다. 이번에 ECB 마리오 드라기 총재가 은행 간 기준금리 레피 금리를 0.5%로 내릴 것이다. 사상 최저치. 대신에 예금 금리는 인하를 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분석인데요. 불태환 약간 성격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다음에 주의할 것이 또 하나 나와 있는데요. 요거를 주의를 하자. 뭐냐면은 유럽 증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미리 달려나갔잖아요. 시장은 ECB 금리 인하 기대감을 너무 지나치게 선반영하고 있다. 따라서 ECB가 금리를 내리면 본전이고요. 금리를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양적 완화에 대해서 추가적인 의지 표명이 없을 경우 혹은 조금이라도 부족할 경우에는 실망을 할 리스크가 있다. 이렇게 보고서에서 얘기하고 있네요. 자, 그럼 얘기 나온 김에 오늘 밤에 열리는 FOMC 이틀 일정인데요. 미리 보기 또 한번 이어서 보실까요? 역시 단스케 뱅크 리서치입니다. 오늘 밤에서 내일 5월 1일까지 이틀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FOMC에 대한 예상. 일단 제목이요. 연준은 보다 온화한 톤. 비둘기파적인 분위기, 친시장적인 분위기 이렇게 예상합니다. 즉 양적 완화에 대해서 좀 더 우호적인 스탠스를 나타낼 것이라는 것으로 지난주 금요일 GDP 결과도 그랬고 2주 전에 고용지표도 예상을 하회하면서 약간 기운이 좀 빠져 있잖아요. 이런 시점에서 연준이 지금 출구 전략에 대한 논의를 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좀 시기상조다. 혹은 양적 완화 종료 시기에 대해서 말을 꺼내는 것조차가 좀 불필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자제를 할 것이다. 일종의 구두 개입이라고 봐야 되겠죠. 따라서 연준이 이번에는 그냥 뚜렷한 입장 표명을 하지 않고 지난 FOMC 때와 마찬가지의 표현, 즉 여전히 미국 경제 회복세가 마디스트 혹은 마저릿 이 둘 중에 하나의 단어가 만약에 출현을 한다면은 시장에서는 양적 완화 지속 기대감으로 의역을 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실 미국 중앙은행이라고 할 수 있는 연준이 가장 신경 쓰는 또 통화정책의 바로미터가 바로 물가인데요. 지금 여기서 보시는 대로 미국의 인플레이션율은 안정권을 하향 이탈한 상태입니다. 이게 안정권이거든요. 밑으로 내려가서 떨어져 있는 상태인데요. 그 위에 잠깐 보시면은 몇 년 동안 거의 3조 달러가 넘는 돈을 이렇게 풀었는데도 물가는 오르지 않고 있다는 현상인데 이 물가라는 게요. 사람으로 치면은 혈압에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너무 낮아도 저혈압이라 이게 기운이 없고요.
또 너무 높으면 또 고혈압이라 위험할 수도 있고 이런데요. 연준이 여기서 보시는 대로 몇 년 동안 돈을 많이 풀었는데 물가가 오르지 않는 현상, 왜 그럴까요? 전문가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도이치뱅크의 수석 경제학자. 이번에 연준은 지난 3월 FOMC 이후 계속된 경제지표 둔화에 대해서 인정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를 근거로 연준이 이번에 뚜렷한 입장 변화를 시사하지는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굳이 연준이 추가 양적 완화든 반대로 긴축이든 아니면 정반 합으로 통화정책 정상화든 뚜렷한 입장 표명을 하는 시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고용지표 2개 정도를 더 보자. 금요일날 하나 있고 5월달에 있으니까 그러고 나서 6월 FOMC 정도에나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런 분석입니다. 네, FOMC에 대해서는 일단 양적 완화 기대감이 높다는 점, 그리고 미증시 이런 사상 최고치 경신이 이거를 선반영했다는 점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보셨죠. 자, 중앙은행 얘기 한번 쭉 하다 보니까 일본 중앙은행에 대해서도 해외 시각을 한번 들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쿼츠 투자 전문지 보시죠. 사실 지난주 일본 중앙은행 회의에서 지금 사진에 보시는 쿠로다 하루이코 총재가 조금 신중한 입장을 표명하면서 100엔대에 근접했던 달러 대비 엔화 가치가 힘없이 꺾여버렸고요. 지금 97엔 중반대까지 와 있는데요. 희한하게도 일본이 지난 2012년 11월부터 그렇게 거의 가미가제식으로 공격적으로 돈을 풀었는데 이상하게 물가가 오히려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여기 CPI 보시면은요. 보시는 대로 물가 하락폭이 그때 이후로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요, 이론상으로 보면은 통화정책으로 경기 부양을 할 경우에 나이키 커브 효과라고 이거 하잖아요. 이렇게 초기에는 돈을 풀어도 희한하게 물가가 오히려 더 떨어지다가 나중에 이렇게 기울기가 더해지면서 올라가더라. 이게 이제 나이키 커브라는 이론이 있는데, 근데 그래도 이게 올라가야 될 게 모니터를 뚫고 진짜 가야지만 거의 2% 물가 상승률을 달성할 수가 있는데, 앞에서 연준 보셨잖아요. 벌써 양적 완화를 5년째 계속하고 있는 양적 완화 선배라고 할까요? 미국의 경우를 보니까 이 물가라는 게 그렇게 쉽게 오르지 못할 수도 있더라. 그럴 경우 2% 물가 상승률을 타겟으로 하는 일본의 양적 완화는 예상보다 좀 더 길어질 수도 있다. 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는 리스크가 있는데, 그럴 경우 안 그래도 지금 부채가 많은 일본 재정 건전성에 자칫하면 빨간불이 켜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연준과 일본의 양적 완화 기조는 어느 정도 닮아 있기도 하고 앞으로에 대한 전망도 여기서 힌트를 얻어볼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얘기 나온 김에 환율까지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달러 대비 엔화 환율 97엔 86전에 현재 위치하고 있고요. 환율이 100엔대에서 좀 꺾이기 시작하면서 니케이 지수가 탄력을 좀 잃을 줄 알았는데 지금 어닝 시즌이다 보니까는 한 번, 두 번 정도 레벨업을 하고 있고 환율은 뻗어가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아직까지는 니케이 지수의 차익 실현 매도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 롱숏 전략 하도 이제 우리가 얘기를 많이 해서 니케이가 좀 꺾이면서 코스피의 외국인 매수세가 어느 정도 비중 확대를 위해서 들어온다. 왜냐면 외국계 운용사들 지금 한국 주식 비중이 너무 적어요. 일본으로도 많이 갔고, 이거 언젠가 달도 차면 기운다고 반대로 이렇게 너무 줄이면 또 채워야 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MSCI 한국 지수 보실까요? 일단 미증시 상승에 대해서 나쁠 건 없죠. 0.81% 올랐고 57.28 기록했는데요. 어제 말씀드린 대로 월요일장이야 원래 미국하고 유럽 휴일인 가운데 우리가 열기 때문에 월요일날 이유 없이 올랐으면 그 다음날 반납하는 거고, 월요일날 어제처럼 이유 없이 횡보나 강보합, 보합, 조정 이렇게 갔으면 오늘 미증시 따라서 바로 갭상승 출발이 맞는 겁니다. 근데 외국인들의 투심은 아직까지 현재 코스피 지수대에서 상방으로 적극적이진 않은 상황. 58은 넘어가야 1900대 한 초중반 지금 정도의 지수대가 정당화될 수가 있습니다. 참고하시죠. 글로벌 마켓 나우의 김희욱이었습니다.